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윤흥길 작가의 완장이라는 작품을 공부하겠습니다. 완장이란 게 뭔지 우리 평소에는 잘 안 들어본 말인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완장. 이 완자라는 말은 팔이라는 뜻입니다. 팔. 팔에 두르는 어떤 표장. 완장이라고 하죠. 팔에 두르면 완장이고 어깨에 두르면 뭘까요? 견장. 뭐 국회의원 이런 배지같이 이렇게 가슴 이쪽에 다는 걸 뭐라고 하죠? 휘장. 그래서 이 장자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완장, 견장, 휘장 뭐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는데 이런 것들은 뭔가 어떤 권력과 관련 있는 상황에서 떠올릴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견장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군대의 계급을 나타낼 때 많이 쓰죠. 그리고 휘장은 어떤 신분, 지위 이런 걸 나타낼 때 많이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완장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권력 관계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 아니겠나 이렇게 이제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제목을 통해서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지 작품의 전체 줄거리를 짧게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까요? 자, 교과서 119쪽에 전체 줄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 소설은 1982년 3월부터 다음해 83년 2월까지 현대문학이라는 월간지에 발표된 연재 소설입니다. 나중에 이제 단행본으로 출간됐는데 장편 소설이어서 여러분들이 읽기에 조금 부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소설이 아주 흥미있고 진지하고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읽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자, 그럼 전체 줄거리를 한번 같이 볼까요? 종술은 대처로 떠돌며 살다가 대처라는 말이 도시를 일컫죠. 여기저기 도시를 떠돌며 살다가 고향에 돌아와서 하는 일 없이 낚시나 하며 지내고 있었다. 자, 우리 교과서에는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에 대한 안내가 안 돼 있어서 하는 일 없이 낚시나 하며 지내고 있었다 하는 상황을 어떻게 파악해야 될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작 그 소설 우리 교과서 앞부분 실려있는 앞부분에 보면 이 종술이 이 소설의 무대가 되고 있는 이곡리라는 마을, 구체적으로는 이제 전라북도 익산이라는 지역의 어느 시골 마을입니다. 그 이곡리라는 마을을 일대를 휘젓고 다니는 건달이에요. 그리고 행패를 부리고 이래서 마을 사람들이 매우 그를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종술에게 최 사장이라는 사람, 이 마을의 큰 유지인데 이 사람이 그 판금 저수지, 판금, 뭐 널금이라고도 하고 뭐 다른 이름으로도 쓰이는데 그 저수지의 양어장 감시를 맡깁니다. 근데 그 과정이 이제 교과서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그 잠깐 소개를 하면 이래요. 이 마을에 익삼이라는 이장이 있는데 이 익삼이라는 사람이 딸을 시켜서 종술이를 이제 자기가 있는 사무실로 오라고 합니다. 근데 종술이가 그 말을 듣고 내가 누구를 오라가라고 해서 갈 사람이냐 하면서 이제 거들먹거리다가 무슨 솔깃한 제안을 하려고 하나 하는 마음으로 떠보기 위해서 슬금슬금 이제 찾아가죠. 그때 익삼이라는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월급 5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이 양어장이 정식으로 허가가 나면 저수지 감시원 자격을 정식으로 부여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종술이가 이제 펄쩍 뛰면서 월급 5만 원이라니, 이 5만 원이라는 화폐 가치에 대해서 그 당시 이 작품이 1982년에 발표됐기 때문에 5만 원이 어느 정도 금액인지 정확히 산출하기 어려운데
하찮은 금액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봐서 액수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펄쩍 뛰고 거절을 하죠. 그런데 이제 완장을 채워주겠다는 말에 이제 솔깃해서 뒤에 그 자세한 완장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제 우리 교과서 본문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어요. 종술의 어머니 우남댁은 종술이 일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하지만 종술이 완장을 찬다고 하자 남편의 일을 떠올리며 내키지 않아 한다. 자, 남편의 일. 이 완장에 얽힌 사연이 과거에 자기 남편에게서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교과서에 이제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우남댁의 남편은 일제강점기에 양식을 빼앗기지 않으려다가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일제강점기에 특히 1930년대 후반부터 일본의 중국 대륙 침략에 우리나라가 이제 병참기지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쌀이나 다른 곡물 또는 뭐 금부치, 쇠부치 이런 것들을 모두 강제로 빼앗아가는 일이 전국에서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종술의 아버지, 즉 우남댁의 남편이 몰래 숨기려고 하다가 그 일본 헌병의 앞잡이였던 박가라고 하는 헌병 보조원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몰래 일러 바쳐가지고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끌려가서 아주 큰 고초를 겪죠.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오른쪽 팔을 많이 이렇게 불구가 되는 정도로 매우 큰 화를 입습니다. 그 과거의 아픔을 이제 우남댁이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전쟁 중에는 일제강점기 때 당한 원수를 갚겠다고 좌익 완장을 차고 이제 북한 인민군이 쳐들어와서 경상남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제 모두 북한이 점령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전라도 익산 지역에 내려왔을 때 이제 이 종술의 아버지가 좌익 편을 들어서 그쪽 완장을 차고 자기를 괴롭혔던 그 박가를 찾아 나섰죠. 전국을 쫓아다니다가 결국 잡아냅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끌고 와가지고 모질게 몽둥이질을 해서 결국 죽이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다시 또 이제 수복이 돼서 국군이 지배하게 되는 세상이 되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었겠죠. 그래서 몰래 어디론가 도망을 쳤는데 생사 여부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으나 아마 그때의 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그런 인물이 종술의 아버지 우남댁의 남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완장을 차게 되는데 그 종술은 도시에 와서 낚시질을 하던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기합을 주기도 하고 하면서 심지어는 자기 고향 초등학교 동창인 친구와 그 아들이 밤에 몰래 뗏목을 타고 와서